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을 전문가와 함께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도내 사회 분야를 다뤄볼 텐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2만여 명이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경기와 세종, 제주, 강원,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경남 역시 행정권을 넘어 정치권에서도 여러 대응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인구 감소 시대 경남도를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 심각한 고민에서부터 전문가의 분석과 조언까지 꺼내보겠습니다. 패널 소개합니다. 경남도 의원에서 국회의원까지 두루 지내셨죠. 현재 경남 의령군에 거주하고 있는 김정권 전 의원 나오셨고요.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유진상 위원장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오프닝에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작년 통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감소한 건 역시 확인됐는데 이 경남 상황은 어떤지 정확한 수치 좀 덧붙여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경상남도가 전국 세 번째로 큰 인구 감소폭을 이번에 보였는데요. 2011년부터 보면 평균 1년에 한 10,000명 정도씩 계속 증가했어요. 언제까지 증가했냐면 2018년까지 계속 증가를 해서 뭐 한 8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늘었는데 2018년 이후부터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2018년 첫 해에는 한 6,500명 정도 감소. 그리고 2019년도에는 12,000명 정도 감소. 2020년도에는 22,500명 정도 감소. 네.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한 8년 동안 쭉 증가세를 유지한 거에 비해서 한 2, 3년 사이에 감소하는 폭이 지금 거의 유사하게 큰 폭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요인들이 보면 출생이나 사망에 따른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인구가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즉슨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출생률이 되게 낮다는 소리죠. 이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역별로. 그리고 이제 경남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로 큰 감소폭 보였다고 그랬는데 제일 많이 감소한 데가 서울 6만 명 정도고 그다음이 경북이에요. 경남이 세 번째인데 서울은 계속 느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아해하실 분이 계시는데 전부 수도권에 서울이 약간 비었을 뿐이지 그 베드타운에는 계속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곳이 양산하고 진주가 있는데 기껏해야 뭐 1,000명, 뭐 몇백 명 수준이고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이제 사상 첫 감소를 기록하면서 이제 지방 소멸을 가속할 거라는 예측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역시 도간 통폐합, 부울경 통폐합 지금 추진하고 있죠. 네.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수도권 인구 비중은 참고로 2019년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있는 걸로 넘어섰고 계속 그 뒤로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전 의원께서는 지금 의령군에 살고 계세요. 의령군 인구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요. 2020년 12월 기준 26,800명이었는데 그해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27,000명이었습니다. 1년만 해도 이렇게 감소가 좀 크게 있었던 건데 의령군이 경남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인구가 또 가장 적었거든요. 살고 계신데 어떻게 체감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뭐 그렇습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곳이고 특히 이제 고령 인구가 많은데 제가 어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루 건너 이제 고령자가 사망하는 그런 소식이 비보가 들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도 계속 이제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2009년도에 4년 만에 가장 많은 큰 폭으로 인구가 줄어들고요. 그러다가 안하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27,000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 26,000여 명으로 이렇게 인구가 감소가 시작되었는데 어른 인구는 2012년도에 3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년부터 그 3만이 2만 9천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다가 2019년도에 500명이라는 크게 감소를 되면서 그 위에 계속 감소를 해 나가다가 작년에 이제 2만 7천 명 정도 이제 무너지고 여기에 보면 어른 인구의 65세 이상이 2019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35%가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2만 6천 명 되는 인구 중에서 9,662명이 고령자라고 이래 보면 되고요. 이 초고령화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계속 이제 가속화될 그런 전망이고 또 2019년도에 살펴보니까 14개 읍면이 있는데 네. 인구가 불어난 곳이 없어요. 읍이 뭐 거의 동결 상태고 그다음에 골프장이 있는 70면이 인구가 그래도 거기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26명 정도 늘어났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불임면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3,000명이 넘던 불임면이 이제 2,900여 명으로 다시 2,000 시대로 내려오는가 하면은 어릉면의 모든 면이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본다고 한다면은 어릉군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고는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네,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 의령이고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을 봤더니 창원입니다. 그래서 허정무 시장이 대응책으로 내놓은 결혼 드림론이 있는데 이를 두고 의견이 좀 나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지자체마다 지금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들이 지역 간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지금 증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쏠림만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원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건데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걸 보고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창원시 특히 이번에 창원시는 그 특례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100만 명을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 계속 최근에 줄어가지고 103만 명까지 지금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을 내놨는데 우선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돈을 뭐 1억 가까이를 이렇게 처음에 준다는 게 좀 비현실적으로 보이겠죠. 근데 이게 이 정책들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 그 동구 유럽이나 더 올라가 보면 프랑스에서 이미 수행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한 것 같고요. 그 이제 뭐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주고 1자녀 출산 시 이자를 지원해주고 2자녀 출산 시에 대출금 30%, 그다음에 3자녀 출산 시까지는 대출금 전액을 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결혼 드림론의 핵심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 나왔냐면 그렇게 다 돈으로 퍼주면 기존에 먼저 결혼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낳기 힘든 사람이라든지 뭐 다자녀가 다부모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그런 가구들의 오히려 소외가 되는 또 여성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제 불만들이 나오니까 창원시에서는 지금 이게 공식으로 발표한 정책이 아니거든요. 지금 조율 중이고 공청회나 토론회 통해서 각계같이 이제 합의를 할 거고 주거지원 보육 복지 그다음에 그 드림론과 연계해서 맞춤형 복지 정책들 지금 다 같이 세트로 이게 딱 내놓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리고 그런 고견들이 있으면 뭐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 결정된 정책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조금 갑론을박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정책이 나와 있긴 하지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후 저희가 다시 기회가 되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이렇게 논란은 있지만 도내 규모가 큰 도시인 창원시는 계속해서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 단위 지자체가 어떤 논의들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의령군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를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역부족입니다. 예컨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전국 최고의 수준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별로 뭐 나타나는 게 없고요. 거기다가 기업체 근로자가 전입을 했을 때 정착금을 1인당 한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또 학생들에게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교육비도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노후주택 수리비를 150만에서 2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상태에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도 간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가지고 어릉군에서는 뭐 조례 개정이라든지 다양한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책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현재까지는 맥히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의 포인트가 조금 수요자 입장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는 뒤에 가서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도내 시군 단위 행정이 인구 정책의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견들이 실적으로도 많습니다. 뭐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인구 감소가 꾸준히 되는 이유가 뭐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산청군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지역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이제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원래는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걸 썼거든요. 네. 지방이 소멸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 산청군이 원래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되게 이렇게 높아가지고 소멸군에 속했는데 네. 이번에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 부분에서 전국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완전 산청군이. 반대되는 예, 근데 이게 거네요. 뭐냐면 지역 재생 잠재력이라는 것은 가입 여성 인구를 총 여성 인구로 나눈 비율에다가 네. 그 중에서 2자녀 이상 출생률로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뭐냐면 어떤 지역의 20대 가입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 그래서 가입 여성 인구가 많으면 무조건 인구가 늘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실제로 가입 여성들이 요즘 무조건 애를 낳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더 현실적인 이제 걸 했더니 산청이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꼭 그것만 요인이 있었겠어요.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 첫째 자녀 10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 셋째 자녀 1000만 원을 분할 지원을 합니다. 한꺼번에 하면 이게 또 돈 받고 먹튀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올해는 1,25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보니까 전입 세대 지원, 전입 근로자 지원, 그다음 결혼 장려금 뭐 400만 원 지원, 전입 학생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남우시의 인구를 뺏어오는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출산 임신 축하용품을 준다거나 영양제를 지원한다거나 장난감 백화점 공도 육아 나눔터 이런 사회 서비스를 굉장히 강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출산 육아 환경을 전반적으로 동시에 파악하면서 방금 말한 다른 지역의 인구를 이동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자체적으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산청 같은 경우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경치 좋은 곳에 전원주택지를 많이 제공을 해가지고 도심에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산청만의 장점을 좀 살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인구 증가가 왠지 출산에 국한된 정책들이 다소 많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느껴지는데 뭐 군단위 지역을 일단 살펴보면 인구 소멸 지역 이야기가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바꿔보면 대규모 도시보다 군단위 도시를 뭔가 인구 유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예산이나 뭐 인프라 구축 면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유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맞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그 군단위 소멸 위기는 지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조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네. 군에서 그리고 더 농촌 소외된 지역 멀리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에서도 삶의 질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되는 게 도시재생 핵심인데 네. 제가 도시재생 평가를 가고 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러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오히려 작은 군 단위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이제 으쌰으쌰하고 그러면 되게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뭔가를 해내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깔아줘야 돼요. 최소한 걸어 다닐 수 있게 걸어 다닐 수조차 없는 길들을 깔끔하게 되게 많고 물이 나와야 되고 물과 불을 제공해야 되는데 네. 가스가 안 들어오고 수도가 안 나오는 그런 곳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특징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영위할 네. 수 있는 조건을 깔아주자는 거기 때문에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에 200억을 인구가 200명인데 200억을 줘? 1인당 1억씩 나눠주겠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사실 수도권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숫자 뭐 기차 뭐 만든다고 네. 이렇게 드는 비용에 비하면 정말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영위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현실적인 정책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이제 봐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 큰 도로나 뭐 큰 건물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거를 좀 먼저 다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김 전 의원 보시기에는 의령군의 경우 어떤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좀 제안하고 싶으신지. 이 도시 재생 마을이 이제 지역 역량을 강화해가지고 마을 기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제 뭐 공동체 협력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도시 재생이 대부분이 네. 이제 도시에서 하는 거를 농촌에서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든다면 뭐 바리스타 양성이라든지 커피숍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른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고 또 농촌 지역 특색에 맞게 그 어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새롭게 이제 가공을 해서 요즘은 핵가족 시대잖아요. 네. 일위 시대도 많고 그래서 이 작은 단위로 이 가공을 해가 포장을 하는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정부 지원이 조금만 된다 하더라도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마을 주민들이 그걸 다시 가공을 해서 재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농산물의 수익도 함께 되고 그리고 또 마을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그것이 이제 공동체로 형성된다고 한다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인구가 좀 증가하려고 한다면은 농촌 지역에도 교육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옛날에 작은 학교 통폐합 이런 운운이 2000년도에 2002년도에 일이 있었을 때에 네.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가지고 도시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학교로 전출해 오는 그런 형태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농촌 지역에서 잘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작은 학교가 좋은 교육의 장점의 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교육과 인물의 고장이기 때문에 인물을 통한 문화 힐링의 고장으로 정착을 시킨다면은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내 자체에서 갖고 있는 그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징을 살려서 이런 도시재생 관련 사업으로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의령군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뭐 따로 지자체장이 좀 따오는 사업이라든지 외부에서 좀 갖고 들여왔으면 싶은 사업 그런 게 있을까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른 같은 경우는 제가 놀랄 정도로 그 인물의 고장이라고 어른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인물의 고장인가를 어른의 이 곳곳을 다니면서 제가 절실히 느꼈거든요. 예컨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 자금을 어른에서 60% 됐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 그게 또 이 백산 안희재 선생이나 남저 이우식 선생을 비롯해서 이분들의 한략상과 그리고 이분들이 그 후배들에게 장금을 지급을 하고 독립운동사에 기여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에 관계를 하고 네. 이런 인물들을 제대로 조명을 하고 이 인물들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감 정도 지금 어른군에서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글 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를 지켜내고 조선어 학회에서 간사장을 맡으면서 지켜낸 고루 이금로 선생이 어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에 우리말을 지켜냈던 어른의 고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그만 관심을 가져준다면은 이런 걸 통해서 어른이 재생할 수 있는 새롭게 또 탄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가 충분해야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으로 올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주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굵직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위원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이 여파가 국내에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행정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새로운 사업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이 최급선무고 지역을 살리는 게 이제 맞습니다만 한정된 지원을 각 지자체가 다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려면 그 시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구를 서로 뺏고 뺏는 이제 형국이 되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이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독식하는 걸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지자체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구도보다는 같이 이렇게 이제 메가시티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협력하는 구조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평가를 다녀보면서 아무리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도 결국은 이거 해본 사람들,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이게 네. 그 돈이 편중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뭔가를 자꾸 사업을 따려고 하기보다 자족 도시를 만든 아무것도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버리는 물건도 없는 그렇게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이게 소멸되는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고요. 그게 결국은 인구 유입의 승자가 될 거고 스마트 시티의 목표하고도 이렇게 긴밀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권 전 국회의원, 유진상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경남도 내 시군의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